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능력 엑셀 2016 파트 1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 챕터 2의 시간에는 서식 설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설정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시는 이 화면 이런 형식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존에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죠. 서식 자체가 없었죠. 그 서식 없는 것을 이렇게 직접 전부 다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설정할 때는 반드시 조건 순서대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요 작업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작업도 그냥 그림을 보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작업 요거 해주시고요. 두 번째 요거 해주시고요. 세 번째 요거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와 있는 요 순서대로 작업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누락되는 조건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냥 여기에서 그림만 보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 있는 이 조건 중에 하나를 누락시켜 빼먹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빼먹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순서를 읽고 하나씩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지금 여기 보시면 테두리 이렇게 들어가 있죠. 테두리 선은 언제 하시냐면은 여기 보시면 우리 4번 있죠. 그래서 채우기 할 때 셀 채우기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여기에는 테두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효성 검사에 대한 겁니다. 유효성 검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목록이라는 걸 선택한 다음에 범위 지정하는 거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셀 서식에서의 숫자는 가급적 샵 쉼표 샵 0 기능을 이용해서 앞뒤에다가 서식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문자인 데이터인 경우에도 골뱅이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름 정의를 할 때는 오타를 내시면 안 돼요. 이름 정의는 오타 내시면 바로 감점입니다. 그래서 오타 내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이 모든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은 어느 셀에서 하시오, 어느 셀에서 작업하세요, 어디 부분에서 작업하세요. 즉 조건 지정된 셀 또는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조건을 처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작업의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순서대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엑셀 화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저장해 놨던 파일을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꺼내셨습니까? 자, 이렇게 꺼내셨으면 제가 여기서 파일을 하나 꺼내 놓고 이거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모든 데이터의 그 서식은 글꼴, 굴림, 11포인트, 우리 요거는 기본 설정에서 작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하실 필요 없고요.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데이터 입력할 때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것도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에서 조건 보시면은 도형을 집어넣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에 대해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라는 것은 이런 모양을 집어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이 부분 위치에다가. 그래서 여기까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삽입 메뉴 들어가세요. 삽입 메뉴 여기 있습니다. 삽입 메뉴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에 보시면 도형 있습니다. 도형 클릭하시고요. 이 도형 중에서도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형 그룹에 가셔서요. 여기 사각형 그룹에 가셔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명칭이 나옵니다.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크기는 여기서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그림을 보시고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또 죄송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자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림자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식 메뉴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식 메뉴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도형 효과 들어가겠습니다. 도형 효과 중에서도 그림자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요 도형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효과에 대해서 그림자 효과에 대해서 이름이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이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되어 있냐면 오프셋 오른쪽이라는 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에 보시면 오프셋 오른쪽 나오죠?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오른쪽에 생겼고요. 되었으며 자, 다음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지금 오프셋 오른쪽까지 되었고요. 여기 실버 상품 쇼핑몰 판매라는 요 내용을 입력을 해라. 여기처럼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그대로 여기에서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실버 상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입력해 주시고 요 커서 상태에서 밖으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하셔도 되고요. 블럭 잡는 게 어려우신 분은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커서 있죠? 요 커서가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그 사라질 때 이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ESC 누르시면은 사라지면서 도형 선택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글꼴을 굴림 24포인트 검정색 굵게 채우기 노랑 이렇게 되어 있죠. 해보겠습니다. 글꼴 홈 메뉴 가셔가지고요. 여기서 글꼴은 굴림 직접 입력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랬습니다. 엔터 크기는 24포인트 클릭하시고요.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 찾아서 하시는 것보다 여기에 글씨를 직접 입력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24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검정색 그리고 굵게 여기 굵게 요게 굵게입니다. 요것이 굵게 클릭 굵게 하시고요. 그리고 채우기는 여기 있습니다. 채우기는 요겁니다. 여기에 가셔서 노랑 채우기 노랑 클릭 주시고요. 그러면은 다 완성이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에는 이 글씨가 가운데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좌측 상단에 이렇게 치우쳐 있죠. 요거 한번 옮기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디에서 작업을 하시냐면 홈 메뉴 들어가셔서 맞춤이라는 그룹에 요 두 개를 한꺼번에 하셔야 돼요. 예 클릭 주셔야 됩니다. 클릭과 클릭 이렇게 주시면 조건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 요게 처리가 완성이 됐고요. 세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이미 셀의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서 붙여넣기 하시오. 단 원본은 삭제해라 라는 겁니다. 요거 하실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에다 해야 되냐 하면 임의의 위치라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 어디요? 지금 보시면 K 영역과 16 영역 교차되는 이 이후에다가 하셔야 돼요. 그래 작업을 하셔야지 편리합니다. 요 작업은 요건데 요 모양은 교수님마다 조금 다르게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는 공통적으로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하시냐면 K17부터 하겠습니다. K17부터 K17 4칸을 블록을 잡고요.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결 쓰시고요. 두 번째 줄에다가 제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Alt 엔터 쳐서 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넘어가셔가지고요. 옆으로 조금 넘기겠습니다. 여기 넘어가셔가지고 여기는 담당 탭키 눌러서 과장 탭키 눌러서 차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우리 요 그림에 보시면은 요게 여기 있는 요 결제란보다 조금 더 작죠? 좀 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줄일게요. 어떻게 줄이냐 하면 여기에 있는 요 칸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머리글에서 글머리에서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 주셔가지고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블록 잡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번 해주시고요. 세 칸 블록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세 칸 블록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선들이 지금 희미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희미한 거는 화면상에서만 나타나는 거지 실제 인쇄를 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글씨만 결제 담당 과장 차장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여기는 선이 있죠. 요걸 우리가 테두리라 그럽니다. 요 테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두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블럭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가시면 홈 메뉴에 가시면 여기에 테두리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얘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모든 테두리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테두리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입력이 됐습니다. 다시 블럭을 잡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복사하는 기능이에요. 그림 복사 기능은 여기에 있는 것을 그림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홈 메뉴 갈게요. 홈 메뉴 가시면 여기 복사라고 있어요. 이 복사해서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림으로 복사라는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이 선택사항은 기본 선택사항 그대로 두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본 선택사항으로 확인.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지만 이게 복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요. 여기에 클릭 주시고요.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끝선과 끝선을 이렇게 일직선이 되게끔 맞춰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넘어가지만 않게끔 하셔야 돼요. 끝선과 끝선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클릭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단 해가지고 원본은 삭제라. 원본이 어떤 거죠? 여기는 얘가 원본이죠. 얘를 지워라 라는 거예요. 요거 지우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블럭 잡아서는 지우려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우느냐, 열 머리글에서 블럭 설정합니다. 클릭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블럭 잡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세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삭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삭제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 교재에는 선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선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는 선이 나타나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요거는 보기 메뉴 들어가셔서요. 보기 메뉴 들어가셔서 여기에 눈금선이라는 걸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금선을 해제해 주시면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죠. 이쪽에도 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눈금선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보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여기 보시면 결제란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B4 콜론 J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G14, I14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는 요 부분을 블럭 잡아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럭 잡아서 주항으로 채우기를 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블럭을 여기서 잡겠습니다. 이걸 조금 내려놓고요. B4에서부터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래서 J14까지 블럭 잡으시고 그 다음에 홈 메뉴 들어가시고 채우기로 가셔야 됩니다. 채우기 가셔서 주황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보시면 G14와 I14입니다. 이거를 좀 그림을 내릴게요. 그림을 내려서 확인하겠습니다. G14 여기죠? G14를 지금 여기 보시면 주항으로, 그리고 I14도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페인트 색깔이 페인트통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요럴 때는 요거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냐 하면 여기에 테두리 선을 이제 집어 넣어야 돼요. 채우기를 하신 다음에 테두리 선 넣으시면 훨씬 더 편리하십니다. 이렇게 놓고 전체 블럭 한번 잡아 볼게요. 그래서 이만큼 블럭 잡으시고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모든 테두리를 제일 먼저 해줍니다. 클릭. 자 블럭 해제하지 말고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는 거 요거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바깥쪽이 굵어져요. 그래서 요거 이용하시고요. 블럭 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깥쪽이 굵은 선, 그리고 안쪽은 가는 선. 그런데 여기 잘 살펴보시면은 또 요 선이, 여기에 있는 요 선이 굵은 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굵은 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선을 굵은 선으로 할게요. 블럭을 여기 잡아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선택해 주시고요. 또 블럭 잡아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X 표시가 들어가야 되죠.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테두리에 가셔서 다른 테두리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키 1을 누르세요. 숫자 1을 누르세요. Q 위에 있는 숫자 1 있죠? 그걸 누르시면 이렇게 셀 서식이라는 창이 뜹니다. 이럴 때 테두리라는 요 탭으로 넘어가셔서요. 여기에 보시면 대각선 두 개가 나옵니다. 요 대각선을 두 개를 넣어야만 X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내용 또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테두리가 다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는 어디에 있냐 하면 유효성 검사 자료가 H14에다가 유효성 검사를 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상품명이란 요 있는 데이터를 표시되도록 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H14 칸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죠. H14가 여기입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유효성 검사는 어디에 있냐면 데이터 메뉴 들어가셔야 돼요. 데이터 메뉴 들어가셔서요. 한 3분의 2 지점에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여기에 여기 위에 있는 요 버튼 있죠? 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창이 뜹니다. 창이 뜬 상태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이라는 것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클릭해서 목록이라는 걸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본 나오죠? 여기 요 원본을 아까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C5에서 C12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럭 클릭해서 커서 나오게 하고요. C5에서부터 C12까지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하셔야 돼요. 요 영역을
블럭 설정하면 이렇게 점선이 돌아다니죠. 그럼 이거 블럭 설정 됐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확인 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참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참조. 절대 참조라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방법을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셀 서식인데, 셀 서식은 요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맨 밑에 E5에서부터 E12까지 영역을 구매자 수로 이름 정의하시오 되어 있죠. 구매자 수로, 구매자 수 어디요? E5에서부터 E12까지 블록을 잡아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블록을 잡고요. 이름을 정의할 때는 여기입니다. 이름 정의 여기에다가 클릭해 주시고요. 지우고 여기에다가 구매자수라고, 구매지수죠. 구매자수. 네, 제가 여기 오타가 났네요. 요거 나중에 수정할게요. 자, 구매자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여기에서 오타 내면 안 됩니다. 글자 틀리게 하시면 안 돼요. 글자 틀리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셀 서식 한번 볼게요. 셀 서식 보겠습니다. 셀 서식이라는 것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내용을 여기 보시면 뭐뭐 몇 명 이렇게 명이 붙어 있죠. 요게 어떤 거냐면 원래는 요렇게 입력이 되었어요. 우리가 요렇게 입력이 되었는데 이 뒤에다가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 주어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 옆에서 한번 잠깐 볼게요. 제가 여기에 값을 입력을 하는데 989 명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되게끔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합계를 구한다거나 또는 빼기를 구한다거나 금액을 구한다거나 할 때 곱하기나 나누기나 더하기나 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989라고 숫자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셀 서식, 지금과 같이 셀 서식을 이용해서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블록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블록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요. 셀 서식 요거를 지정을 합니다. 셀 서식이 나타나면 표시 형식 들어가시고요. 표시 형식 들어가셨으면 사용자 지정 들어가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들어가셔서요. 원래 이제 요거 G표준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이 G표준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는 얘를 갖다가 항상 이용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쉼표 스타일까지 다 나타납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 내용을 넣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클릭해서 따옴표 명 따옴표 이렇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요거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 명이 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원을 한번 붙여볼까요? 원.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잡으시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컨트롤 1번 누르시고요. 여기에 사용자 지정 들어가셔서 여기에는 세 번째 요거죠. 여기는 요거 넣으시고요. 여기에다가 따옴표 원 따옴표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기에서 이렇게 나온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확인 불러보세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원래대로 돌리시려면 여기 홈 메뉴 가셔서 요거 있죠?
쉼표 스타일 요걸 클릭하시면 다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셀 서식 요거 말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조금 더 할게요. 여기에 구미, 서울, 경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다가 대학교라는 글씨를 여기다가 붙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블록을 잡으시고요. 숫자인 경우에는 샵 쉼표 샵 0이라는 요거를 활용하세요 라고 그랬고요. 글자일 때는 문자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컨트롤 1번 주시고요. 사용자 지정 들어가겠습니다. 문자일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무엇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골뱅이를 이용하세요 라고 해놨어요. 골뱅이요. 여기 이렇게 골뱅이를 이용해서 뒤에다가 따옴표 주고 대학교 쓰고 따옴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주시면은 이렇게 구미대학교, 구미 띄우고 대학교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컨트롤 1번 누르셔가지고요. 우리 여기에서 요 부분을 한 칸을 띄워주시던 요 부분을 한 칸 띄워주시던 둘 중에 아무데나 한 칸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요 따옴표 안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요렇게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띄어쓰기 한번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주시면 이렇게 딱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딜리트 눌러서 그냥 지워버리세요. 자, 요거 꼭 저장해 놓으세요. 저장 버튼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학번 빼기, 이름 빼기 이렇게 해서 1-1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 놓으시고 여기 이제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저장 눌러주시면은 얘가 저장이 된 겁니다. 해서 요번 시간에 이렇게 완성된 요 내용을 저장을 하셔서요. 각자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 교수님께 이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